전국의 풋볼살롱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해외, 국내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살로만 뉴스의 살롱맨입니다. 살로만 뉴스는 불필요한 뼈다구는 가감없이 발라버리고 야들야들한 살만 있는 살로만치기처럼 구독자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되는 해외, 국내 축구 소식만을 쏙쏙 골라내서 제공을 해드리는 풋볼 살롱만의 살로만 뉴스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8회차에 들어온 K리그 1, 2 6경기 12팀의 소식과 프리뷰를 들고 왔습니다. 주중에 스페인 라리가 8경기 16팀의 근황과 프리뷰를 전해드렸고, 오늘은 K리그 1, 2 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10억 원이 2월이 된 승무패 8회차이기 때문에 이 K리그 경기에서 얼마만큼 적중을 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말에 개막 라운드인데 아무래도 개막전이다 보니까 정보 자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은 이적시장 소식뿐만 아니라 감독 교체에 따른 팀들의 전술 변화까지 조금은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풋볼살롱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컨텐츠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유튜브 구독과 동영상 시청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이 풋볼살롱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실 경우에는 다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자료와 정보를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잠시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해서 전하는 말씀 듣고 빠르게 승무패 8회차에 들어온 K리그 1, 2 6경기 12팀의 프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적중 내역은 2020년을 기준으로 풋볼살롱이 승무패 2등에 적중한 내역들입니다. 승무패에서는 아직 1등을 하지 못했지만 프로토에서는 온라인 배트맨 사이트를 기준으로 최고 배당 1등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풋볼살롱 본인뿐만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들도 속속 승무패 2등에 당첨이 되고 계십니다. 네, 끝으로 풋볼살롱 멤버십 혜택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과 최종픽 이미지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는 네이버 전용 카페를 통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이 평균 15장에서 20장 분량인데 이 분석 자료 파일만 보시더라도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한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혜택으로는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해당 카페를 통해서 다양한 승무패 프로토 정보를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300명 가까이 되는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교류를 하고 계시고 실제 자신이 구매한 픽까지 자발적으로 공유를 하고 계십니다.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쌀 언더 오빠라는 풋볼살롱만의 언더오버 프로토 언더오버 분석 예측 결과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승무패 8회차 K리그 살로만 뉴스 2부는 8번 경기로 들어온 포항과 인천의 근황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항이 지난 시즌 1588이라고 불렸던 공격 4인방을 앞세워서 화끈한 공격 축구를 구사를 했었는데 이 1588 중에서 3명이 이탈을 했습니다. 일류첸코와 팔로세비치가 각각 전북과 서울로 이적을 했고 이 오닐 선수도 재계약에 실패를 했습니다. 1588 중에서 팔라시오스만이 포항에 잔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 쪽에 전력 누수가 심한 것이 포항입니다. 그래도 국내 선수 중에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쳐줬던 송민규와 강상우를 지켜냈고 이 베테랑 미드필더 신진호가 합류를 했는데 이 포항의 핵심 미드필더였죠. 최영준 선수가 소속팀인 전북으로 돌아가면서 중원 쪽에 전력 누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울산에서 신진호 선수를 데려오면서 어느 정도 공백을 메웠고 이 베테랑 수비수 김광석이 인천으로 떠난 포항인데
그 김광석의 자리도 베테랑 수비수 호주 A리그 출신인 알렉스 그랜트를 영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메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강원에서 베테랑 측면 수비수인 신광훈까지 영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전력 누수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포항입니다. 이 일류첸코의 공백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이 일류첸코의 공백은 우크라이나 출신의 장신 공격수 타시치 영입으로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플레이메이커 팔로세비치의 공백은 크로아티아 출신의 미드필더 크베시치 영입으로 대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는 타시치와 크베시치가 자가격리가 3월 초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막전인 인천전에서는 이 두 용병이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예상이 되는 포항입니다. 이 타시치라는 선수는 2019년에 포항이 일류첸코를 영입을 할 때 일류첸코 선수보다도 우선 영입 순위에 올려놨을 정도로 기량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 크베시치 역시 팔로세비치보다 활동량 면에서는 오히려 더 우위에 서는 선수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타시치와 크베시치가 합류를 한다면 일류첸코와 팔로세비치의 공백을 어느 정도는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 선수들 특히 송민규, 강상우, 팔라시오스를 필두로 해서 이 새롭게 합류한 신진호, 신광훈 같은 선수들이 조합이 돼서 이 김기동 감독의 공격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 개막전에서 포항 원정을 떠나는 인천의 근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이 지난 시즌 조성환 감독 체제에서 잔류왕 본능을 뽐내면서 1부 리그 잔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막전을 앞두고 핵심 공격수인 무고사 선수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개막전에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가 굉장히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인천이고, 지난 시즌 극적으로 1부 리그 잔류에 성공한 인천인데 어쨌든 인천이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수비진의 수비 불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환 감독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수비수 영입에 공을 들였는데 우선 포항에서 베테랑 김광석 선수를 영입을 했고, 이 전북에서 오반석 선수를 완전 영입을 했습니다. 이 오반석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인천에 임대로 와서 잔류를 이끌었던 수비수이기 때문에 조성환 감독이 아예 전북에서 완전 영입을 시도를 했고, 김광석과 오반석이라는 베테랑 이 센터백 조합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또한 이 김광석과 오반석뿐만 아니라 J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측면 수비수 오재석까지 합류가 되면서 상당히 탄탄한 수비진을 구축한 인천입니다. 다만 공격의 핵인 무고사 선수가 2023년까지 인천에 재계약을 하면서 좋은 소식을 알렸지만 코로나19 양성으로 인해서 개막전 출전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인천은 플레이메이커 아길라르까지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완전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 조성환 감독의 2년차 인천 유나이티드가 굉장히 탄탄한 전력을 구축을 했습니다. 또한 경남 출신의 측면 자원인 네게바까지 영입을 하면서 측면 공격을 강화한 인천인데, 이 장신 수비수 델브리지라고 이 호주 A리그 멜버른 시티 출신의 수비수까지 영입을 하면서 김광석, 오반석과 더불어서 델브리지까지 합류한 인천이기 때문에 짠물 수비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 시즌 부산에서 활약한 장신 스트라이커 김현을 영입을 하면서 이 높이라는 옵션까지 장착을 한 인천이고, 이 조성환 감독이 햇스로 감독이 7년차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개막전 패배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인천 구단 입장에서는 이 개막전에서 4무 3패로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데, 이 조성환 감독이 자신의 말로는 아직까지 개막전 패배가 없다는 점에서 이 포항전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포항을 한번 꺾어보겠다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따라서 이 포항과 인천의 매치는 인천이 수비력이 굉장히 강화가 됐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일류첸코와 팔로세비치라는 공격 원투펀치가 빠졌기 때문에 포항이 지난 시즌만큼의 화력을 당장 보여주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 타시치와 크베시치라는 이 외국인 공격 자원들도 3월 초가 지나야 합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포항이 화력이 떨어졌다고 가정을 한다면
강화된 인천의 수비를 뚫어내는데 조금은 애를 먹을 것 같습니다. 인천 역시 지금 무고사가 개막전에 결장을 하기 때문에 인천 역시 공격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굉장히 의외로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이고, 다만 포항에 홈팬들이 입장을 하기 때문에 포항 스틸러스의 홈구장인 스틸야드 역시 축구 전용구장에다가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포항이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을 등에 업는다면 그래도 송민규, 강상우 같은 국내파 에이스들이 건재하기 때문에 조금은 포항 쪽으로 기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인천의 짠물 수비를 가정을 해서 무승부를 베이스로 투포를 조율해 볼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8회차 9번 경기로 들어온 부산과 이랜드의 근황입니다. 부산이 승격 한 시즌 만에 2부 리그로 강등이 되면서 주요 선수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핵심 자원인 이정엽과 호몰로가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났고, 에이스 이동주는 울산으로 팔려갔습니다. 또한 오른쪽 풀백 김문환도 미국 진출에 성공을 했는데, 어쨌든 부산이 전력 누수가 굉장히 심하다는 점을 체크를 해 두시기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 K리그2 득점왕과 MVP를 차지했던 안병준을 영입을 하면서 최전방 쪽에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또한 이 김문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언더20 월드컵 준우승 주역으로 활약을 했던 풀백 최준을 영입을 했습니다. 이 최준 선수가 지난 시즌에 설기현 감독 아래에서 경남에서 경험치를 많이 먹고 왔기 때문에 이번 부산에서도 좋은 활약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수비수 발렌티노스가 영입이 되면서 베테랑 수비수인 강민수와 더불어서 노련미가 있는 중앙수비 조합을 구성을 했습니다. 울산 출신의 만능 2선 자원인 이상원이 영입이 돼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 이 부산이 새로운 감독이 왔습니다. 페레즈라는 포르투갈 출신의 감독이 왔는데, 이 감독님이 현재 남자 국가대표 감독을 맡고 있는 파울로 벤투 감독이 과거에 포르투갈 감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포르투갈 대표팀에서 골키퍼 코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페레즈 감독이 아직 지도력이 검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K리그 무대에서 어떤 축구를 구사를 할 것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안병준 선수의 인터뷰를 찾아봤습니다. 이 안병준 선수가 페레즈 감독의 축구를 표현을 하면서 이 공격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축구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 수비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앞에서 수비를 펼칠 것을 주문을 하는 페레즈 감독이기 때문에 이 안병준 선수의 말대로라면 굉장히 화끈하고 효율적인 공격 축구를 구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산이 페레즈 감독 체제에서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할 것이라고 제가 예측을 했는데, 그 효율적인 축구를 지난 시즌 K리그2에서 가장 잘 구사했던 것이 바로 이랜드입니다. 이 정정용 감독 체제에서 탄탄한 3백 수비를 기반으로 역습 축구를 감행을 하면서 이 승격 플레이오프 문턱까지 갔던 이랜드인데, 올 시즌에는 그러한 플랜 A뿐만 아니라 플랜 B, 플랜 C 차선책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정정용 감독 체제에서 이랜드가 이 3백을 기반으로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을 감행을 했었는데, 이러한 전술이 이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특히 원정 경기에서 효과를 발휘를 했었는데, 이랜드보다 약팀으로 분류가 되는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오히려 그 약팀들이 이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지공 상황에서 이랜드가 이렇다 할 공격 전술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고전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정용 감독 역시 전지훈련에서 이 플랜 A뿐만 아니라 그러한 약팀들을 상대로 할 때, 특히 밀집 수비로 상대가 오히려 나올 경우에 이 파회법을 만드는데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시즌 3백 수비를 기반으로 한 역습이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역습 천병 역할을 했던 레안드로가 여전히 이랜드의 공격을 이끌 것으로 보이고, 이 이랜드가 공격 상황에서 레안드로에게 집중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이적 시장을 통해서 외국인 공격수 2명이나 영입을 하면서 레안드로에 집중되는 공격 루트를 다변화를 시켰습니다. 우선 아르헨티나 출신의 정통 스트라이커인 베가네스를 영입을 했고, 지난 시즌 경남에서 좋은 돌파력을 보여줬던 바비오를 영입을 하면서 레안드로의 어깨를 조금은 가볍게 했기 때문에 이랜드가 자랑하는 역습이 한층 더 위력이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정용 감독과 함께 언더20 월드컵 준우승 주역으로 활약을 했던 황태현을 대구에서 데리고 왔고, 지난 시즌 대구에서
임대 영입을 해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했던 이 멀티플레이어 고재현까지 한 시즌 더 임대를 해왔기 때문에 이랜드가 공수에 걸쳐서 전력이 상당히 탄탄해졌습니다. 또한 대구에서 베테랑 미드필더 김선민까지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이 정정용 감독의 2년차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지난 시즌 대전과 함께 승점 동률을 이뤘는데 다득점에서 아쉽게 밀려서 리그 5위로 승격 플레이오프에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정용 감독이 골 결정력을 높이는 데 집중을 했고, 이 레안드로와 더불어서 이적생 바비오와 베가네스를 통해서 확실한 역습 루트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레안드로와 함께 이적생 바비오가 함께 브라질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교감과 소통을 통해서 이 바비오가 이랜드에 적응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레안드로이기 때문에 이 호흡 면에서도 바비오와 레안드로라는 빠른 자원을 앞세운 이 3백 역습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이랜드입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이 부산과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제 아무리 부산이 안병준이라는 걸출한 공격수를 품었다고는 하나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떨어지면서 이동준, 호물로 같은 선수들이 팀을 떠났기 때문에 이 전력 면에서 이랜드를 압도한다고 보기 힘듭니다. 또한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정정용 감독 2년차로서 탄탄한 3백 수비를 기반으로 한껏 조직력을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부산보다는 이랜드 쪽으로 조금은 기우는 매치업이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부산의 페레즈 감독이 아직까지 지도력 자체가 검증이 되지 않은 감독님이고, 그래서 어떤 축구를 할지 정확히 예측이 되지 않는데 안병준 선수의 인터뷰에 근거를 해서 유출을 해보자면 공격적이고 효율적인 축구, 특히 수비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앞에서 수비를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랜드는 전방 압박을 펼치는 팀, 특히 수비 뒷공간이 열리는 팀을 상대로 효율적인 역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랜드가 전술 상성상으로도 해볼 만한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미경 분석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안병준이 합류했다고는 하나 부산보다도 오히려 이랜드가 특유의 끈끈한 조직력을 보여주면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이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8회차 10번 경기로 들어온 수원 삼성과 광주 FC의 근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 삼성이 지난 시즌 박건하 감독 체제에서 1부 리그 잔류와 함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8강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공격수 타가트와 중원의 엔진, 박상혁이 각각 이적과 상무 입대로 전력 누수가 발생을 했는데, 이 경남 출신의 장신 공격수 제리치를 영입을 하면서 그래도 타가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도가 됐습니다. 이 제리치와 타가트가 굉장히 다른 유형인데, 이 제리치 같은 경우에는 196cm라는 장신 키를 이용해서 뚝배기 한 방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이 박건하 감독이 공격 상황에서는 단순한 패턴 플레이를 선호한다는 점에서 이 제리치를 향한 고공 공격이 1순위 공격 루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베테랑 염기훈과 김민우, 한석종, 수비진의 헨리까지 베테랑들이 건재한 수원 삼성이기 때문에 이 신구 조화를 통해서 또다시 끈끈한 조직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 박건하 감독이 아무래도 수원 출신이다 보니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수원 정신입니다. 이 끈질기고 단단한 수원 특유의 모습을 강조를 하는데, 지난 시즌에도 정신력을 강조를 하면서 1부 리그 잔류를 이끌었고 올 시즌도 그러한 수원 정신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박건하 감독이 포백을 선호하지만 지난 시즌에 재미를 봤던 3백을 조직적인 압박을 가미를 해서 또다시 플랜 A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공격 상황에서는 심플한 패턴 플레이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 측면 크로스가 좋은 염기훈, 김민우, 이기재 같은 선수들이 왼쪽에서 측면 크로스를 올려주고, 오른쪽 측면에서는 김태환, 고승범 같은 선수들이 크로스를 올려주면 제리치의 뚝배기로 고공 공격을 시도하는 패턴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제리치 선수가 이 경남에서 부상 기간이 길었고 컨디션이 좋지 못해서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개막전 광주 FC와의 개막전은 선발 출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제리치뿐만 아니라 니콜라우라는 공격수까지 영입한 수원 삼성이기 때문에 이 박건하 감독 특유의 패턴 플레이와 이 수원 정신이 결합이 된다면 수원 삼성이 지난 시즌만큼 하위권에서 노는 전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승무패 8회차 살로만 뉴스 K리그 2부 마지막 소식은 광주FC의 근황입니다. 이 광주가 윌리안과 아슐마 토프를 보내도 수비와 중원에서 알짜배기 영입을 했습니다. 이 엄원상 펠리페 윌리안 3총사 중에서 윌리안과 재계약을 실패를 하면서 이 전력 누수가 있었던 광주인데 수비의 핵심인 아슐마 토프와 홍준호까지 내주면서 수비 쪽에도 전력 누수가 있었습니다. 이 원클럽 매니저 팀의 정신적 지주였던 여름 선수가 제주로 이적을 하면서 중원 쪽에도 전력 누수가 있었는데 어쨌든 박진섭 감독까지 떠난 상황에서 광주가 김호영 감독을 데려왔습니다. FC 서울에서 감독 대행으로 활약을 했었던 김호영 감독이 광주로 부임을 해서 새롭게 새 판을 짜고 있는데 이 수비진과 미드필더 쪽에 집중 보강을 했습니다. 우선 김호영 감독이 FC 서울 시절에 점 찍었던 김원식 선수를 영입을 해서 팀의 주장을 맡겼고 중원의 김종우, 이찬동 같은 선수들을 보강을 하면서 탄탄한 미드필더진을 보강을 했습니다. 이 수비수 이한샘과 박준강을 영입을 하면서 아슐마 토프, 홍준호 같은 선수들의 공백을 메우려고 했고 골키퍼 윤보상을 영입을 하면서 골문까지 조금은 든든히 하려고 했습니다. 이 중원의 쌈딱이라고 불리는 김원식과 이찬동을 필두로 해서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압박과 빠른 전환을 골자로 한 4-2-3-1 포메이션을 사용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수원과의 이 경기에서 굉장히 팽팽한 중원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원 삼성 역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박건하 감독 체제에서 선수들에게 많은 활동량을 요구를 하면서 중원에서 빠른 템포와 압박을 주문을 하는데 이 광주FC의 김호영 감독 역시 이 김원식과 이찬동이라는 쌈딱 유형의 미드필더를 영입을 해서 이 치열한 중원 싸움을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광주와 수원의 매치는 상당히 골이 터지지 않으면서 팽팽한 5대5 핑퐁 게임이 예상이 됩니다. 우선 수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리치 선수의 선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이 광주 같은 경우에도 주포인 펠리페가 무릎 재활로 수원전의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팀 모두 공격 에이스가 빠지는 상황에서 화력의 약화가 예상이 되고 그러한 화력 약화 속에서 중원에서의 팽팽한 기싸움이 반복이 된다면 0대0, 1대1의 아주 팽팽한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수원 같은 경우에는 독일 분데스리가 프라이부르크에서 활약을 하는 권창훈 선수가 시즌 중후반기 이후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고 이 상무에서 복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전세진이 합류를 한다면 후반기에 들어서는 공격력이 강화가 되겠지만 어쨌든 권창훈과 전세진이 없는 시즌 초반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 이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윌리안이 떠났지만 엄원상과 펠리페를 지켜냈기 때문에 이 공격 상황 특히 역습에서의 파괴력 자체는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원상과 펠리페를 활용한 이 역습을 어떻게 박진섭 감독 체제만큼 살려낼 수 있을지가 김호영 감독의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8회차에 들어온 K리그 1, 2 6경기 프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현미경 분석에서 승무패 8회차 최종픽을 들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 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축구 승무패 프로토 양질의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